Yo, let's do this. Now picture homie rolling. Let me offer my condolence. You don't know just how I'm doing. And the silence go them broke cause they know him for talking fluent. Got him under the influence, the truest of talking to him. But decline your ego, bumping him out music, I'm eschew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래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RP6500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센서 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센서는 풀프레임 대비 1대 1.5 비율의 크롭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니의 CMOS 센서라고 흔히들 불리죠.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제가 실제로 이걸 샀을 때 들었던 질문 중에, 야, 뭐하러 크롭 바디를 사? 그 영상 찍을 때 심도 표현도 안 되고 잘 안 돼, 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화질도 안 좋을 텐데 그걸 뭐하러 사? 실제로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영상은 되게 의외로 센서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을 좀 보세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실제 영화 촬영에 쓰이는 시네마 카메라에 사용되는 바로 슈퍼 35mm 센서가 보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반대쪽에 있는 거는 소니 카메라에 탑재된 크롭바디 미러리스의 센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도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왜냐면 센서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작은 센서로 인해서 대부분 심도 표현이 힘들다 또는 심도 표현이 어느 정도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고 실제로 제가 얘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알파7 M3를 구매를 했죠.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실제 풀프레임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심도 표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팩트는 풀프레임이 심도 표현에 있어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심도 표현에 있어서 센서의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센서와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조금 더 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겠죠? 그 파나소닉의 GH5, GH4 이쪽 계열들은 마이크로 포서들을 사용합니다. 이 크롭바디 CMOS 센서보다도 더 작은 렌즈를 더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상 제작자들이 파나소닉 GH4, GH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이라는 분야 자체가 센서의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배터리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보조 배터리 없이는 솔직히 얘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나 다행인 거는 캐논과 달리 촬영하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캐논 바디의 경우에는 얘를 끄고 충전을 하고 충전이 다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럼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그나마 얘를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단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센서가 평소보다 더 빨리 뜨거워져서 오버히트 때문에 먼저 꺼진다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충전이 가능하다, 즉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사실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메뉴 레이아웃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니 메뉴 레이아웃 자체를 여태까지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뭐가 많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 되게 복잡하고, 물론 실제로 사용하는 데도 복잡하긴 해요.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뭐든지 적응을 하면 괜찮고, 터치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데 메뉴에선 터치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100번 다시 말하지만 캐논보다 불편합니다. 캐논은 터치가 되는데 얘는 터치가 안 돼요. 그리고 메뉴를 하나하나 다 직접 넘겨가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얘 이거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불편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런 불편함을 되게 못 참는 성격인데 애초에 그랬으면 제가 소니를 안 썼죠. 7번째, 렌즈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제가 지금 크롭바디 렌즈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크롭바디 렌즈군은 대체로 다 저렴합니다. 일단 아무리 비싼 크롭바디 렌즈도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제가 지금 이 친구 18105G를 제 주변에 크롭바디 미러리스를 사는 소니 크롭바디 미러리스를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얘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 G 방패 보이시죠? 물론 빨간 방패는 아니지만 이 G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품질이 인정된 거거든. 솔직히 얘만 있으면 영상 찍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렌즈군이 물론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즈군 자체가 크롭바디를 위해서는 많이 생성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다 풀프레임을 위해서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소니나 이런 어떤 캐논이든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사실 크롭바디 같은 보급형 라인을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급형 바디 렌즈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앞으로 렌즈군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는 솔직히 좀 기대하기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렌즈군이 많이 없는 게 기변하는 데의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로 알파7 M3로 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렌즈군이 많이 없다는 거.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렌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2개, 50mm 단렌즈 그리고 18105 F4 요 2개 렌즈만 있으면 크롭바디 미러리스에서 렌즈를 살 게 없어요. 그냥 끝. 8번째, ISO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우선 ISO 제가 찍은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ISO 테스트, ISO 100, 500부터 가겠습니다. ISO 500, ISO 800, ISO 1250, ISO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만, 25,600. 사실 ISO는 작은 크롭바디 센서의 특징상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크롭바디를 좋아하시는 분이더라도 ISO 면에서 저조도에서 분리한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조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약간 노이즈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이즈가 생기는데 그 노이즈가 아마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쁘게 끓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대부분 예쁘게 끓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가 흔히 약간 필름으로 찍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 그레인이라는 게 끼는데 그 느낌이랑 되게 유사해서 저도 실제로 영화를 찍을 때 약간 올가닉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ISO를 높여서 찍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필름 그레인처럼 보이거든 얘가 실제로. 네, 얘가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요. 물론 캐논보단 아닙니다. 캐논은 아주 그 노이즈가 예쁘게 끓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칠게 끓어요. 네.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소니가 가지고 있는 저조도에서도 훌륭한 화질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크롭바디 치고는 저조도에서 상당히 준수한 화질을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ISO 값을 오토로 설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브이로그 찍을 때는 오토로 해놓는데 ISO S-Log2 기준으로 최저 800, ISO 800부터 저는 6400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오토로 해놔도 그렇게 해놓는데 6400까지는 솔직히 볼만해요. 6400이 넘어가면은 뭐 12800 이렇게 넘어가면은 솔직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화질충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편집하다가 우와!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4K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4K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진짜 100만원 초반대 중반대 카메라에서도 이제 4K를 보는 거는 그냥 와 4K가 탑재돼 있어 이게 아니라 4K가 왜 없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4K라는 게 대중들에게도 그리고 일반 컨슈머들에게도 4K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캐논에는 없습니다. M50에 물론 아주 기적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1.7배 크롭 된다는 아주 쓰라린 가짜 4K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4K 성능이 거의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크롭바디의 4K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풀픽셀 리드아웃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거죠. 풀픽셀 리드아웃이 뭘까요? 영상을 6K 이미지로 찍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4K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의 밀도 자체가 급이 다릅니다. C100, C300 같은 캐논의 시네마틱 라인업, 시네마 라인업의 카메라 그 이상의 퀄리티를 내는 4K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는 FHD는 안 쓰는 걸 추천해요. 제가 조만간 우리가 4K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채널이 아니라 헤일로비 채널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10번째, 내장 손떨방입니다. 바디 내부에 오축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축 손떨방이라는 건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당히 준수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파나소닉이 있는데 네가 손떨방을 소니에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유명하죠, 파나소닉의 손떨방은.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손떨방은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손떨방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이제 그 뒤부터는 솔직히 촬영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 18105가 가지고 있는 옵티컬 스테디샷, 즉 OSS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하고 만난다면 굉장히 준수한 손떨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너무 스테디하지도 않은 굉장히 적당한 선에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는 미러리스의 특성상 매우 가볍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가볍습니다. 영상을 주로 찍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케이지를 껴야 돼요. 이 케이지를 끼는 순간 얘는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 그냥 1.7kg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게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왜냐면 얘가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참혹함.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얘를 샀다, 영상을 찍겠다, 무게는 포기해야죠. 근데 사진만 찍는 경우에는 이 케이지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행 다니면서는 뭐 보조 배터리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얘하고 촬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은. 그 다음에 12번째, 터치식 초점 조절이 가능합니다. 터치를 해서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터치를 해서. 터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터치가 됩니다. 왜 메뉴에는 터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터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고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요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초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 저도 영화를 찍을 때 삼각대에 올려놓고 HDMI 선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얘 모니터가 꺼지고 이제 그 큰 모니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터치를 조작을 하면은 배고픈가 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되게 직관적으로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알파7 M3에도 이게 스틱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스틱으로 안 쓰고 그냥 얘를 바로 여기다 그냥 손으로 갖다 대서 씁니다. 거의 진짜 영상 제작자들한테 이거 혁신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입니다. 그립감이죠.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300 그리고 6000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부족했던 그립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감이 저처럼 손이 큰 사람한테도 굉장히 딱 알맞는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6400, 6600하고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후속작들까지도 얘랑 그립감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번째, 그것의 부재입니다. 바로 타임랩스 기능이 없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 타임랩스 기능이 없어요. 이건 거의 캐논이 4K 기능이 없는 거랑 뭐가 다르냐. 소니의 플레이 스토어 같은 그 소니의 플레이 메모리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이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15,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돈 주고 샀습니다. 블랙 말랑카우, 오우 쉣. 너무나도 필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알파7 M3를 사기 전에는 그거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만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15,000원이었어요. 릴렉스. 자, 마지막으로 엔딩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아마 출시가 2016년인가?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렌즈를 포함하면 지금 네이버가 기준으로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또 블랙 말랑카우라서 바디만 132만원을 줬습니다. 울지 않아. 요즘 출시되는 이제 6,400, 6,60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후반대의 가격, 뭐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뭐 6,400이 솔직히 얘하고 다른 거는 배터리 타임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100만원을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이 바디를 사고 이 렌즈를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제외하면 이 기기는 꽤나 명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명기가 아니었으면 얘를 팔고 6,400을 샀겠죠. 근데 저는 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알파 6500 리뷰 굉장히 저 준비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조금 많은 영상들을 찍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뭐 양보다는 질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낼 거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더 좋은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 진짜 배고픈가 봐. 배에서 소리 나. 다음 시간에는 로지텍의 키보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거고요. 브이로그 채널 리퍼입니다 하고 헤일로비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서 꾹꾹꾹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전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See you soon. Finger licking good, got a thumb and through a band 10-7-57 where I fucking stand. Find me in the back, banging drums with my hands. Yeah, they call me Ringo, baby, I'm a star. Glowing in the dark, big brand like I'm star. Right now you gotta